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공을 꿈꾸는 보통 사람, 보통 꿀팁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신이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아시나요? 당장 지갑 속에 든 현금이나 체크카드와 연계된 통장 잔액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벌고 모으고 불린 자산의 총합 말입니다. 정확하진 않아도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 감이 오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꿈꾸는 부자들은 자신이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을까요? 자산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해보면 될성 싶겠지만 실제로는 그리 쉽게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투자된 자산이나 회사의 가치가 측정 불가능해질 만큼 커졌기 때문에 현금성 자산도 매 시간 주가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한 끼 식사 시간에도 집 한 채가 사라졌다가 생긴다고 합니다. 단순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오는 거죠. 이는 스노우폭스의 창립자 짐킴 홀딩스 김승호 회장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 부자인지를 정의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사장을 가르치는 사장, 부자를 가르치는 부자, 김승호 회장이 말하는 진짜 부자. 그 비밀을 알고 싶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여기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100억 원의 상속자, 둘째는 월급 280만 원의 직장인. 이렇게 단순하게만 본다면 선택이 어렵지 않겠죠. 하지만 여기에 몇 가지 조건이 덧붙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인 100억 원의 상속을 고른다면 두 가지 조건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유산을 한 푼도 잃어선 안 된다는 것과 연간 물가 상승률은 이익에서 제한다는 겁니다. 이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100억 원은 바로 회수됩니다. 반면 두 번째 선택지엔 조금 다른 조건이 붙습니다. 완벽하게 보장되는 정년과 물가 상승률에 준하는 임금 상승입니다. 이 중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100억 원 아님 다달이 들어오는 280만 원?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저는 어떤 걸 골랐을 것 같나요? 질문의 의도를 알면 답을 찾을 수 있을 테니 이건 누가 봐도 100억 원을 유도하는 280만 원의 답이 아닐까 싶으시겠지만 사실 결과는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첫째 100억은 아주 큰 돈이지만 일정한 소득을 손실 없이 만들기엔 생각보다 적은 돈입니다. 100억에서 한 푼도 잃어선 안 되기 때문에 자신의 생활비는 100억 원을 투자해 만든 이익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투자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투자처는 은행 예금일 겁니다. 은행이 망하지 않는 한 적더라도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럼 이 경우엔 무엇보다 이자가 중요하겠네요. 물론 지금처럼 고금리라면 무슨 걱정이겠습니까만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커진 유동성과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일시적인 상황에 불과하니 예시의 기준금리는 코로나 이전 평균금리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당시 기준금리는 1% 이하였고 1년 만기 상품의 가장 높은 이자율은 0.8%였습니다. 따라서 100억을 넣으면 1년에 이자로만 8천만 원이 나오는데 이자 소득세는 빼야겠죠. 그럼 총 수령액이 100억 7천만 원 가량 될 겁니다. 여기에 물가 상승률은 이익에서 제한다는 조건을 적용할게요. 코로나 이전 물가 상승률은 0.4%, 4천만 원을 제하면 3천만 원 가량이 남네요. 이를 다시 12개월로 나누면 250만 원입니다. 자, 이제 다시 직장인의 월급에 주목해 볼까요? 280만 원과 250만 원. 누가 더 많이 벌고 있나요? 상황을 뒤집어 보면 현재 280만 원의 월급을 받는 사람이라면 자산 100억 원을 가진 사람이나 별반 다를 게 없는 일상을 사는 겁니다. 그럼 이제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월급은 얼마인가요? 월급을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100억 원이 있든 280만 원을 벌든 지금 당신의 생활 패턴으로 부자의 삶을 쭉 유지할 수 있으신가요? 진짜 부자는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만을 뜻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부자는 돈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돈이 쫓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김승호 회장은 자신이 부자가 된 비결로 돈이 자신을 쫓아왔다고 스스럼 없이 말합니다. 그리고 이 돈을 이끈 그의 노하우는 바로 돈을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진 적 있으신가요? 갑자기 뭔 뚱딴지 같은 소리야 하시겠지만 사랑했던 혹은 사랑하는 그리고 또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나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말투, 가치 있는 일과 좋은 일에 앞장서는 행동, 나를 존중하고 내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너그러움, 공공의 이익을 중요시하는 정의로움, 자신의 가족만큼 내 가족을 소중하게 대하는 이타심. 보통 우리는 그런 류의 태도에 반하고 마음을 빼앗기게 되죠. 돈은 인격체가 가진 품성을 그대로 갖고 있기에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겐 다가가지 않는다. 내가 풍족한 부를 이루는데 성공한 것은 돈을 스스로 감정을 가진 인격체로 대하며 돈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이 말이 쉽게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돈은 그저 화폐에 불과한데 그런 걸 왜 인격체로 볼까?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돈은 단순히 물건으로만 오가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께 용돈을 받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나와 형제가 다른 액수를 받을 때 우린 분노했습니다. 축의금으로 5만원권 2장을 낸 하객과 만원권 5장을 낸 하객 가운데 누가 더 고마웠나요? 이처럼 돈에는 감정이 함께 붙어 있습니다. 때문에 돈을 단순한 물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격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품 안에 있는 돈을 의미 있는 곳에 멋있게 쓰시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호가 필요한 존재에게 아끼지 말고 나누십시오. 그렇게 쓴 돈은 또 다른 가치가 되어 나에게 돌아오기도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돌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보너스가 들어오면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상사에게 깨지고 고객에게 욕먹은 날 퇴근 후 어디에 들리시나요? 생각지 않았던 큰돈의 명품관을 향하고 스트레스로 꽉 찬 속을 달래려 시발 비용에 지갑을 열진 않으신가요? 어쩌면 우리가 부자로 성장하지 못한 건 그렇게 돈을 쉽게 대하는 실수 때문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실수는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 바로잡으면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보여주면 됩니다. 큰 돈을 얻을 수 있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상속, 둘째 복권 당첨, 셋째 사업 성공. 이 중 그나마 보통 사람들에게 확률이 높은 게 사업에 성공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건 창업을 해서 성공하는 건데 말이 쉽지 실제로는 피를 짜고 뼈를 깎아내는 고통을 감수해도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남의 성공에 올라타십시오. 이기는 편이 내 편이다라는 마인드로 업계 1등 기업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또 주식이냐고요? 물린 내 주식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여러분, 손에 가슴을 대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주식을 사기까지 얼마나 공부하셨나요? 그 회사의 연간 보고서, 사업 보고서, 재무제표 등은 충분히 보셨나요? 그 주식을 산 돈은 어디에서 났나요? 당장 내야 할 다음 달 카드값, 영끌한 은행 대출, 애초에 그런 돈으로는 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투자는 장기간의 관점으로 함께 성장하는 것이지 도박처럼 돈 내고 돈 먹는 게임이 아닙니다. 김승호 회장도 주식에서 큰 돈을 날린 적이 있습니다. 과거의 주식 정보를 바탕으로 패턴에 투자하는 어리석은 투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절대로 주식을 팔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가 산 주식이 그 회사에 기여해 큰 이익이 내도록 투자하며 내 주식이 있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처럼 돈에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부자를 꿈꾸는 우리도 성장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께 성장해야 성공으로 부자의 삶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김성호 회장의 저서 돈의 속성 챕터 1, 2 돈이 가진 속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은 챕터 3, 4 부자로 살고 싶은 사람에게 필요한 4가지 능력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피드백이 이 채널을 지속하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꿀팁이었습니다.